윤고은의 EBS 북카페 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오시자마자 엄청 화려하게 우리가 막 사진 찍고 놀다가 이렇게 지금 방송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1층에서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만났잖아요, 우리. 예, 제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가 마스크를 딱 쓰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거의 몸을 기역자로 구부리셔가지고 저희 잠시만 한마디만요 이런 느낌의 어떤 기자분처럼 맞아요. 이렇게 포복하면서 접근하시는 느낌이어서 뭐지? 흠칫 놀랐는데 신지 작가님이셨어요. 이게 옷 따라간다고 예. 제가 이 약간 이 체크? 오늘 뭐라 조금, 되죠? 이런 트렌치 예. 코트 입으면 그 항상 탐정이냐, 뭐 기자냐 이런 그쵸. 소리를 듣는 그 옷인데,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그 취재 본능이 발동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취재하는 김신지 작가님을 제가 딱 마주쳤습니다. 맞아요. 약간 잠입하고 있다가 맞아요. 윤고은 작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달려가는 기자처럼. 본인도 방금 나오셨으면서 네. 네. 저를 만나서 출근하시자마자 어떻게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네. 잠입 취재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을 내실 수가 있는지. 이 옷 덕분입니다. 트렌치코트 덕분에 사람이 옷 따라간다는 게 맞나 봅니다, 진짜. 너무 웃겨요. 네. 오늘의 작가님의 그러면 그 취재 본능을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좀 즐겨볼 수 있을까요? 오늘 책과 좀 연결이 된다거나. 그쵸. 오늘 그럼 좀 약간 초대석에 온 네. 일간지 기자처럼 해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김신지 기자. 그러니까 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네. 지금 윤고은 작가님 사진을 제가 잠깐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한껏 지금 취재 기자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뭔가 어디 쓸 사진이 필요했는데 막상 뭔가 항상 남의 책을 들고 있거나 맞아요. 뭔가 뭐 잔을 들고 있거나 은근히 뭐, 보낼 사진이 없죠. 그쵸. 찾아보면 맞아요. 막상 뭐 테마 이런 테마 저런 테마 다 떼면 그냥 보편적인 맞아요. 어디나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사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저작권 뭐 이렇게 구애 안 맞아요. 받고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저 하도 밖에서 주로 사진을 찍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냈더니 한 번은 어떤 기자님이 작가님은 참 야외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돌려 말하시는 거죠. 실내에서 멀쩡하게 찍은 사진을 달라를 그렇게 돌려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내셨어요? 그땐 진짜 드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때 산으로 들러 맞아요. 저도 나가 계신 작가님처럼 것처럼. 좀 그런 걸 찍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방송 전에 여기서 사진을 찍고 놀았는데 그 풍경은 인별그램에 공유해 드릴게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막 밖에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네, 뭐 하는 거죠? 막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뭔가 오늘 할 일을 또 다 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신지 작가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지만 방송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그리고 아직 오늘의 손님은 오지 않으셨다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손님을 그래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신지 기자, 오늘 손님 모셔보시죠. 네, 나와주시죠. 가을은 가을이라는데 어째 흥이 좀 안 나네. 단풍도 영 시원찮고 기온은 만날 널뛰기라 목만 축나고 이러다 곧 겨울 오겠지. 그러고 한 살 더 먹고 그러겠지. 가만.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노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놀아야 한다는데 단풍놀이며 가을 소풍이며 가열차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오랜만에 이분이 또 오신 것 같네요. 우리 아는 분 같잖아요. 흥이 안 나는 분. 흥 안 나는 분. 자주 오시는 무흥, 네. 무흥님. 무흥님. 네, 무흥님이 또 오셨습니다. 무흥님 좋네요. 네, 무흥님이 계절별로 이렇게 한 두 번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가을이 네. 이게 길다 해야 될 짧다 해야 될지 아무튼 가을에 들어섰다. 일단 갑자기 추워졌다. 또 갑자기 더워졌다. 맞아요. 갑자기 더워졌다 하니까 가을이라고 언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무흥님처럼 가을에 뭐 가을 좀 나들이 단풍놀이를 즐기려고 했지만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 11월 중순이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에너지를 모아서 어찌어찌 그러면 이번엔 나도 난도이처럼 가을 소풍이라도 해볼라 치면 비바람이 불고 막 그 이런다니까요. 입동이 날씨가. 지났죠. 네. 절기 박사도 또 나오셨군요. 네. 네. 이번 가을은 정말 그래서 챙기기가 어려운데 이게 뭐 과연 이번 가을만의 상황일 것인가 혹은 내년에 또 그럴 것인가 모르는 거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유연하게 가을을 챙기는 그 음. 적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흥님에게는 가을을 탄다고 하긴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좀 지금 기력이 없으신데 그런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단풍놀이며 가을 소풍이며 가열차게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에게 좀 어울리는 에세이를 소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가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무흥님은 좀 흥이 안 날 뿐이지 작가님은 어떠세요? 올 가을 어떻게 즐기셨나요? 올 가을이요. 저는 초반에 그래도 뭐 경주며 안동이며 영주며 좀 다녔기 오, 때문에 왠지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고장들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저희 동네에서 단풍을 보기 전에 영주에 가서 그 음, 부석사 주변에 부석사 너무 단풍을 좋죠. 보고 진짜 좋더라고요. 부석사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을을 부르는 그런 그 음,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나들이를 멀리 다녀오니까 약간 가을 기분이 좀 나긴 했어요. 저도 가을 하면 경주의 릉들이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경주도 갔었거든요. 근데 능 음, 보지도 못했고요. 일만 하다 오셨나요? 예, 뭐 그냥 그 경주 안에도 보면 어 그냥 아파트 단지랑 뭐 이렇게 그쵸. 그 시내, 상가랑 시내의 음, 풍경들은 사실 서울이나 경주나 뭐 음, 대구나 뭐 부산이나 다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쪽에만 있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을 그런 식으로 좀 가을에 어울리는 고장을 찾아 나서는 것도 가을을 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기분이 더 북돋아지기도 하고 동네에 있을 때보다는 가을에 어울리는 고장. 우리 한국 안에서 고른다면 어디 딱 하나만 얘기한다면 어디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전 방금 말한 경주. 경주. 네. 경주다. 왠지 이런 트렌치 코트 입고 이 낙엽이 떨어지고 막 단풍이 든 그 대릉원 주변을 걷다 보면은 네. 가을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음. 꼭 경주가 아니어도 저는 좀 가을과 잘 어울리는 거는 이 전통 건축물이 있거나 좀 오래된 고장, 음. 오래된 역사가 좀 남아있는 고장에 가면은 가을의 정취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해미읍성, 고창읍성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어. 성곽이 있다거나 서울 시내에서도 뭐 네. 궁이나 그런 성곽길 주변 이런 데 걸으면 가을 정취가 아주 낙낙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주를 얘기를 하신 맞아요, 맞아요. 거군요. 오. 작가님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음, 가을이 유독 여름보다는 확실히 가을일 때 그런 풍경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단풍 명소로 사찰들도 많이 꼽는 게 또 음. 이 기와 이런 것들과도 잘 어울리고 색감도 너무 잘 어울리죠. 맞아요. 자, 그럼 이런 느낌 어떤 책으로 더 부추겨 주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북카페 테이블에 얹을 책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아주 풍성하게 엔솔로지 작품인 탱자 그리고 작가의 계절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탱자 그리고 작가의 계절입니다. 두 권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싶어서 둘을 다 챙겨 오신 거군요. 오늘은 좀 이 에세이 테이블 손님에게 어떤 책을 처방하면 좋을까 네. 생각을 하다가 사실 가을에는 이 가을을 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 하시는 음. 분들에게는 가을의 정수가 녹아든 에세이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좀 예열이 되는 것 같아요. 가을 분위기가 내 마음에 젖어들고 있다 이렇게. 네, 그쵸. 근데 이 두 권의 산문집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우선 탱자는 국내 이제 근현대 산문대가 23명의 깊은 산문 37편이 담겨 있어요. 37편. 네. 근데 뭐 전 약간 서운하지만 에세이 작가
아.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본업이 아닌데 어. 일상생활에서 산문을 좀 녹여서 쓰신 네. 뭐 시인 오규원, 장성남, 한민복, 백석, 이상 음음. 그리고 소설가 윤우명, 박완서, 이태준의 깊은 산문도 모여 있고 네. 또 시인 소설가 외에도 사진가, 뭐 농부, 학자, 스님, 아동문학가 이런 분들의 어. 이 산문을 추려서 담은 네. 책이에요. 그리고 작가의 계절은 또 반면 일본 유명 작가 39명의 음. 계절 감상기여서요. 오 전 계절 감상기. 네. 저는 오늘 이제 가을 부분을 가지고 왔지만 네. 장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져 있어서 아. 또 각각의 작가들이 그 각각의 계절에 대해서 어떤 정취를 노래했는지 알 수 있는 산문집입니다. 어찌 보면 가지고 오신 이 엔솔로지 에세이집 두 권이 한국과 일본 이렇게 그러네요. 또 네. 담당하는 책들이라서 네. 막 그렇게 제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막상 네. 두 권을 책꽂이에서 이제 고르고 나니까 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물론 이게 꼭 언어와 그 작가의 국적으로만 뭔가 이렇게 음. 뭐 어떤 차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무딘 접근법 같기도 음. 하거든요. 왜냐면 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가 다 너무 다르니까 서로 맞아요. 다른 인종들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권을 나란히 읽으면 한국 작가와 일본 작가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일단 그 작가의 계절은 네. 이 그 작가들의 연령대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왼쪽 페이지에 항상 이 작가 소개가 짤막하게 어떤 이 사람의 연복 같은 것이 음. 나오고 소개가 되어 있고 어. 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굉장히 옛날에 살았던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 좀 그런 차이는 있었어요. 아 시대적인 것이 또 네. 조금. 탱자는 더 현대 이제 작가들을 다루고 음. 있어서 제가 그리고 뭐 국내니까 더 네.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어. 또 작가의 계절 읽을 때는 좀 더 고풍스러운 네. 어떤 옛사람들의 정취 같은 것을 읽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두 권을 함께 꼭 챙겨 읽고 싶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두 권 중에서 일단 먼저 어떤 에세이를 만나볼까요? 네, 먼저 탱자에서 가져온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탱자에서 누가 쓰신 글인가요? 네, 그렇다면 김서령 작가님의 사과라는 글입니다. 사과. 네. 네, 작가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언제나 똑같은 뉘앙스로 행복한 건 아니다.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순간도 많다. 희망이 없다고, 지금껏 잘못 살아왔다고, 곁에 손 내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착각하는 날도 종종 있다. 그럴 때 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할 필요와 의무를 느낀다. 그런 날 꺼내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 직접 처방한 묘약인데 도마뱀의 눈물, 소금 뿌린 로즈마리, 밀랍과 복숭아씨 같은 까다로운 재료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니다. 외려 아주 간단하다. 그렇지만 효능은 즉각적이고 강력하다. 그건 사과 하나를 껍질째 와사삭 깨물어 먹는 일이다. 너무 시시하다고? 아니, 그렇지 않다. 까다로우면 까다롭지 간단하다고 비웃을 일은 아니다. 사과는 와사삭 소리가 입안에서 비강을 통해 고막으로 바로 전달되고 뿜어진 과즙이 얼굴에 확 튈 만큼 싱싱해야 한다. 물 많고 당도가 높되 단맛 뒤에 반드시 새콤한 진저리가 뇌하수체의 어느 부분을 물 많고 당도가 높되 단맛 뒤에 반드시 새콤한 진저리가 뇌하수체의 어느 부분을 살짝 건드려 줘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과일이라도 배나 감은 사절이다. 신맛이 지나쳐 혀 안의 미각 돌기들을 노골적으로 긴장시켜도 곤란하다. 아주 살짝 쿵, 담배씨만큼만 붉은 수박 위에 한알갱이 얹힌 소금처럼 단맛을 옹호하는 신맛이어야 한다. 빛깔은 물론 붉은 게 좋다. 그러나 표면 전체가 일정한 톤으로 붉기만 해서는 재미없다. 농담과 명암과 강약이 요구된다.
동트는 하늘처럼 연분홍이나 연노랑이 한 줄기 끼어드는 편이 의식의 지평을 확장시킨다는 게 그동안의 내 경험이다. 형태가 좌우 대칭일 필요는 없다. 약간의 불균형이 도리어 매력인 건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너무 복잡하다고? 그렇지 않다. 이건 사과를 고를 때의 문제지 평소 서너 개의 사과만 확보해 두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건 사과를 잡을 때 엄지를 꼭지에, 장지를 배꼽에 대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안정감이 생기고 사과 안에 든 하늘 기운, 땅 기운이 몸 안으로 일사불란하게 스민다. 손가락의 맨 끝마디 볼록한 살집 외엔 살갗이 사과 껍질에 닿아서는 안 된다. 짐작했겠지만 초밥장이가 생선을 오래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과의 물리적 형태가 점점 눈앞에서 사라진다. 스미는 과즙에 몸이 환화한다.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감지한다. 마침내 드러나는 두 개의 사과씨. 낙담도 회한도 고독도 단숨에 제압하는 핵. 이 씨앗이 사랑으로 미쳐 다시 한번 사과로 환원되는 날이 올까? 작은 생명을 오래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은 평화다. 신비다. 명백한 행복이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지 작가님이 오늘 골라온 책은 엔솔로지 에세이집입니다. 탱자에 담긴 김서령 작가의 글 사과 일부 이렇게 만나봤고요. 리오의 레인 앤 애플 띄워드렸습니다. 와, 제가 만나본 사과에 대한 모든 글 중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글. 그쵸? 사과 한 알이 우주구나 싶은 것을 맞아요. 느끼게 만드는 글이네요.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쓰는구나. 진짜요. 사과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김서령 작가님 다른 책도 읽었을 때 너무 음. 감탄하게 됐던 게 음. 있는데 이 책 또한 침 고이게 만들어요. 근데 어. 입안에만 침이 고이는 게 아니라 뭔가 맞아요. 마음에 침이 고이게 만들고 오, 너무 좋네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들고. 네. 저도 약간 읽으면서 그 묘사를 하다가 침이 침샘에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 와, 이건 정말 아, 공감각적 심장이다. 진짜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했다면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은 아, 정말 그랬어야 되는데 네. 차마 이 훌륭한 글에 누가 될까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진짜 제가 그 우리 지금 에세이 테이블 손님들에게 네. 과제를 내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의 실수, 올해의 실수, 네. 올해의 실수죠. 이게 지금 올해의 실수 같아요. 제가 사실 왜요? 북도 들려고 가져왔는데 네. 작가는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아. 생각이 들면 또 산문 쓰기가 괜히 어려워지실까 봐. 감상하고 싶어져요. 네. 이 글이 되게 좋으셨다면 네. 김서령 작가님의 다른 이제 산문집들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 말맛, 우리 글맛을 너무 잘 살리는 작가님이시니까 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과 이렇게 드세요, 작가님? 껍질째 이렇게 와삭 깨물어 먹듯이. 그래서 마지막에 마침내 드러나는 두 개의 사과 씨까지 보도록 그렇게 드세요. 제가 이렇게 그 초밥 장인처럼 사과를 네. 이렇게 잡고 살갗과 너무 오래 닿아도 안 되고. 네, 그렇게 먹지 않고 전 깎아 먹는데요. 네. 이게 보다 보니까 저희 고향의 사과가 생각이 나네요. 저 고향에 문경에 그 그렇죠. 감홍이라는 아, 사과 품종이 있어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근데 너무 맛있거든요. 이 어떤 왜 우리가 와인이나 커피 원두 얘기할 때 이 단맛과 신맛의 환상적인 밸런스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할 때 맞아요. 그 밸런스가 사과에서 이루어지면 무엇인가를 그래서 또 침이 고이네요. 그러니까 그 감홍 사과를 드실 때도 그냥 껍질 그럼 깎아 드시나? 감홍은 좀 껍질이 약간 두꺼운 건 아니고 음. 깎아 먹는 편이 더 네. 나아요? 네. 아,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그 제철 행복 책에서 네. 감홍을 알게 되셔서 아. 주문을 하셨다고 어떤 북토크에 오셔서 그리고 그 사과가 너무 맛있었다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김서령 작가님의 사과에 대한 사과 맞아요. 예찬을 읽다 보니까 감홍이 너무 먹고 싶어지는. 여기 보면 새콤한 진저리가 뇌하수체의 어느 부분을 살짝 건드린다도 나오고 신맛이 지나쳐 혀 안에 미각돌기들을
노골적으로 긴장시킨다도 나오잖아요. 단맛을 옹호하는 신맛 이런 표현도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쓰셨을까요? 그 어떻게 뇌하수체부터 옹호하고 이런 세계가 근데 또 읽다 보면 사과를 먹을 때 그 감각들이 다 느껴지는 이거 네. 뭔지 알아. 맞아. 뇌하수체를 맞아요. 자극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가을에 또 입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 에세이를 처방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신지 작가님의 제철 행복을 읽어도 입맛이 돌거든요. 그걸 읽어도 입맛이 네. 도는데 이어서 이 책까지 만약에 이 김서령 작가님의 글까지 읽게 되신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을의 맛이. 그렇네요. 다음에 꼭 입맛 없다고 하는 그 에세이 테이블 손님이 오시면 김선영 작가님 산문집을 한번 가지고 와야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지 작가님 글과 같이 뭔가 이게 조합해서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건강상 살을 찌워야 되는데 입맛이 없다. 혹은 살이 그쵸. 갑자기 너무 많이 빠졌는데 내가 입맛이 없어서 그냥 건강이 그렇게 좀 입맛도 없고 건강이 좀 약해지고 하면 의욕도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한번 모시고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반대 경우도 한번 손님도 모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입맛 뚝 떨어지게 하는 거요? 입맛이 너무 도는데 우리 왜 입맛 돌게 하는 글들이 몇 개 있어요. 신지 작가님 글도 그렇고 권효선 작가님 맞아요. 우리 그리고 그때 김철영 권여선 작가님. 작가님 글도 낭독하면서 둘이 갈치조림 막 하는. 갈치조림. 이제 또 무의 계절이 왔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입맛 뚝 떨어지게 하는 글도 재밌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 있을 수 있잖아요. 입맛이 너무 평생 돈- 한 번도 입맛이 떨어진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알고 싶다. 너무 웃겨요. 입맛 난 뚝 왜 항상 입맛이 돌지?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네. 의사소통이 안 된다. 주변 진짜 사람들과 이런 공감이 의뢰는 안 처음이에요. 입맛 떨어지게 하는 있을 수 산문을 있어요. 가져와 달라. 근데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그 고민을 상담을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장을 열어드리면 또 그런 분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계속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책에서 한번 네. 글을 만나볼까요? 이번엔 일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작가의 계절에서 이제 가을 장에 담긴 도요시마 요시오의 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낭독 듣고 올게요. 이 낙엽이야말로 진짜 가을의 것이다. 뜰에 뿔뿔이 흩어지는 오동나무 잎사귀 하나부터 숲속에서 흩날리는 수많은 나뭇잎 혹은 서리를 맞아 반쯤 시든 들판 풀잎까지 전부 가을 감성으로 짙게 칠해져 있다. 바삭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숲속 오솔길을 천천히 걸어갈 때 사람은 마음 깊이 가을을 느낀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산들 바람에 늘 푸른 나무의 병든 잎이나 갈림나무의 단풍은 어떤 노력도 없이 정말이지 저절로 나뭇가지에서 땅으로 내려앉는다. 땅의 것은 땅으로. 대자연의 목소리가 속삭인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메마른 잎은 아직 한자리에 안주하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날아간다. 그 방향을 따라 숲에서 나오면 수확을 끝낸 드넓은 논밭이 살갗을 드러낸 채 끝없이 펼쳐지고 서리에 시든 풀숲에서는 열매 달린 잡초 줄기가 외로이 쑥쑥 자란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으스스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머나먼 지평선 근처를 떠돌아다닌다. 지평선 너머에는 희미한 꿈 같은 동경의 세계가 있다. 가을은 쓸쓸하다라는 말은 진실이다. 가을에는 모든 것이 겉껍질을 필요 없든 필요 있든 온갖 껍질을 스스로 흔들어 떨어뜨린다. 만물이 벌거벗은 채 우뚝 선다. 가을을 쓸쓸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우두커니 서 있을 때의 묘한 초라함과 의지할 데 없는 외로움에 둔감하거나 뻔뻔해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아니면 몸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낙엽, 박탈의 세계에 더욱 특별한 감성을 곁들이는 것은 희미하면서도 날카로운 햇빛이다. 약간 남쪽으로 기운 해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미풍 탓에 햇빛은 약하고 흐릿하건만 더없이 맑은 하늘과 대기를 뚫고 매우 예리하게
곧바로 내리비친다. 낙엽 위 나무 그림자, 논두렁 위 풀잎 그림자, 들판 위 새 그림자, 비좁은 도시 안에도 이끼 낀 마당 위 처마 그림자, 장지문에 비치는 나뭇가지 그림자, 고요하고 맑은 박탈의 세계에 생생히 드리워진 명암은 단숨에 다가와 발가벗은 마음속에 또렷한 빛과 그림자를 던진다. 사람은 어느새 온 정신을 기울여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순수한 것, 불순한 것, 맑은 것, 탁한 것이 뚜렷하게 형태를 드러낸다. 이런 적나라한 응시는 인간의 성질상 미래로 향하지 못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과거를 짊어진 현재 모습으로만 향한다. 가을은 응시의 계절, 몰두의 계절,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계절이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갖가지 잡초가 무성히 자라난 우리의 삶은 가을 기백과 만나 온전히 근간을 드러내며 맑고 깨끗한 거울에 비친다. 가을에 자기 자신을 응시하며 차분한 환희를 맛본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한 이다. 가을에는 갑갑한 서재 또는 후덥지근한 직장에서 벗어나 바깥 공기를 맡으며 들이나 산에서 뛰어노는 게 좋다. 그리고 땅에 들어 누워 넓은 하늘 아래 대지 위 덩그러니 내던져진 고독한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며 즐기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때 진정으로 가을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려나.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듣고 왔습니다. 엔솔로지 작가의 계절에 담긴 도요시마 요시오의 글 가을 기백 중에서 한 부분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또한 조금 온도가 다른 가을 그렇죠. 예찬이네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낙엽 박탈의 세계에 비치는 가을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네. 준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가을 볕이 정말 따갑잖아요. 맞아요. 네, 그 따갑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묘사를 해두니까 정말 그 또렷한 빛과 그림자를 세계에 던지면서 인간이 그렇죠. 자기 자신을 응시하게 만드는 계절이다라고 해주어서 이 글을 읽고 새삼 이 가을 볕과 또 가을 볕을 통과해서 비친 그림자의 풍경들을 새롭게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오늘 챙겨오신 두 편의 에세이가 서로 다른 책에서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묘하게 둘의 그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서 읽어주셨던 김서령 작가의 글은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와 그 사과의 그 과즙 같은 네. 햇빛 같은 찬란한 풍경들을 떠올리게 됐다면 이번에 지금 읽어주신 도요시마 요시오의 글은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박탈된 음. 그 이후의 것들, 좀 네. 차분해진 것들, 떨어져 나간 것들까지 진짜 응시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난 좀 무딘 편인 것 같다. 네. 세상을 좀 감각하는데 사과 먹으면서 저런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거나 낙엽 보면서 이런 문장을 떠올려? 그쵸.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좀 작가들은 오감이 정말 발달한 것 같거든요. 육감? 신지 작가님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이 간접 경험으로서 가을을 또 촘촘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방금 제가 드린 얘기처럼 막상 이 글을 읽고 나면 이제 창 밖에 문 밖에 가을 풍경이 새롭게 또 네.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신지 작가님의 글을 보시면 이분 정말 우리가 몰랐던 감각들까지 챙겨 읽게 만드는 그러니까 포착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느끼실 텐데 그런 글을 쓰시는 신지 작가님이 지금 너무나 계속 김신지 기자 모드로 유체이탈. 예, 다른 사람들 얘기하듯이 하시니까 이 또한 좀 재밌게 다가왔던 것 제가 오늘 같아요. 김 기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신지 기자로서 김신지 기자로서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두 권의 엔솔로지를 가지고 온 게 네. 엔솔로지야말로 저는 100일장 시제가 제시돼요. 진짜. 20명, 30명 가량의 작가들이 이 같은 100일장 시제에 대해 어떤 글을 썼나
이 어. 관점에서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신지 작가님도 엔솔로지 작업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저는 그 음식에 대한 에세이와 어. 그리고 여행에 대한 에세이 그 두 네. 권만 작업을 해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청탁을 받아서 쓰고 나서 네. 다른 작가님들은 뭘 썼을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 그걸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아, 이렇게 인생의 이제 사는 맛을 이제 네. 음식으로 표현한 책에서도 음식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음. 여행에 대해서도 누구는 사람에 대해서 쓰고 누구는 풍경에 대해서 쓰고 그쵸. 누구는 또 감정에 대해서 쓰는 게 굉장히 오히려 책이 이제 결과물로 나와서 이제 교정본으로 볼 때 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 이제 카페인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 100일장 시제를 받았지만 네. 그렇다면 각각의 엔솔로지는 그래 100일장이 열린 거구나. 이 음. 작가들은 같은 주제를 놓고 어떤 얘기들을 썼을까로 접근해 맞아요. 보시면 또 독자로서도 재밌지만 쓰는 사람으로서의 감각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카페인 분들 열심히 잘 쓰고 계시겠죠? 네, 올해의 실수로. 네,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올해의 실수라는 100일장 시제를 드렸고요. 제가 11월 한 달 동안 네.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정말 너무 거창하게 내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이런 걸 음. 떠올리시지 않아도 되고요. 네. 올해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가볍게 접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것을 산 것이 나의 실수였다. 뭘 너무 많이 아. 먹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어프라이어를 새로 드렸는데. 맞아요, 어, 맞아요.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작가님 어떤 거 떠오르세요? 올해 네, 좀 실수했을 때 가벼운 거 이렇게 그 실수를 가벼운 거. 다들 조금 정말 진지하게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아야 되는 뭐 그런 가벼운 실수를 거 그런 거 있죠. 저 신지 작가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그 모든 순간들 일정에서도 아니요. 너를 아니요. 만난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렇게 진짜 너무 도움을 주시죠. 영감으로 확장시켜 주시는데 아니요. 우리가 어떤 카페에 갔다가 화장실에 제가 화장실 열쇠를 받아서 카페 밖에 있는 복도에 있는 화장실 다녀오는 구조였는데 들어간 다음에 그 열쇠를 그 안에 넣고서 문을 닫아서 나오거나 이런 실수 아, 같은 것도 있죠. 너무 난감한 거예요. 열쇠가 그 그쵸. 안에 있는데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은 닫힌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열쇠가 주렁주렁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맞아요. 카페에. 거의 뭐 하루 한 3실수 정도는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지면 좀 섭섭하죠. 네, 그런 네. 것들을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너를 만난 것이 실수였다. 뭐 아니 그렇게까지는 실수죠. 실수지만 그런 실수 또 하고 싶다. 뭐 그쵸, 이렇게 그쵸. 수습해 가면서. 수습하는 걸도 좋고요. 좀 네. 귀여운 실수 같은 것도 좋고 맞아요. 정말 진지한 실수에 대해 써주셔도 되고요. 맞아요.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올해의 실수를 오늘의 실수라고 얘기했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매일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느낌. 늘 있죠. 어제도 제가 전분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분을 너무 많이 풀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스가 만들어져서 그런 건 많죠. 그런 거 정말 많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정말 이렇게 가지 튀김을 했었는데요. 와. 가지에 발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스가 되지 않아서 너무 그 젤리처럼 된 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제 인생에서 미역국 끓여본 거 한 2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근데 벌써 미역 처음에 그렇게 제가 한 번 북카페 아마 2019년쯤 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미역이 저는 그렇게 불어나면 많아지는지 몰랐어요. 그 응급실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불어난다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엄청 공포스러울 정도로 진짜. 요리 실수 같은 것도 보내주셔도 많죠, 너무 많죠. 재밌을 것 같아요. 많죠. 저 기름 두른다는 게 뭐 거기에다가 그 주방세제 두른 적도 맞아. 있고. 저 간장 넣는다는 게 까나리 넣어서 이 맛이 왜 이렇지? 이럴 때도 있고. 이거 너무 많다. 연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네. 카페인 분들. 그렇지만 참고 100일장용 글을 A4 용지 3분의 2 넘지 않는 분량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머리 테이블로 보내주세요. 성시경의 광화문 연가 듣고 이제 카페인 분들 글도 만나볼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기박사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 우리 지금
신지 작가님이 까나리 까나리 액젓 뒤에 강화문 연가 죄송스러워서요. 내가 그 얘기한 것이 실수였다 싶을 정도로. 진심한 사과의 근데 요 말씀. 조합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 까나리 액젓과 강화문 연가. 그럼요. 뭔가 한 편에 글자 수도 맞아. 그러니까 그쵸. 글이 나올 것 같아. 김신지의 까나리 액젓, 성시경의 광화문 연가. 우리 오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오늘 우리 만남이 실수 같아요. 어, 네, 빨리 그 카페인 에세이로 넘어가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책을 2권이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카페인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별숙님 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의 50살 강별숙. (74년생인) 나는 법 제도의 변경으로 50살을 2번 맞이하는 행운을 얻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2022년에 조기 은퇴를 결정했다. 내 스스로 이전 생활에 미련도 없고 번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하고 깔끔하게 백수가 되었다. 그렇다고 이후의 생활에 별다른 계획이나 대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사는 동안 치열하게 살았고 지나온 시간에 후회가 없으며 다행히도 내가 집안의 가장 역할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합리화가 작용했다. 첫 50살인 23년도는 그냥 쉬었다. 많이 자고 여유 있게 먹고 한가롭게 걷고 늘어지게 서울, 부산, 제주살이를 했다. 그러면서 평일낮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와 직장을 벗어난 삶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동안 내가 살았던 세상과 그들만의 세상의 교집합이 생겨나는 데는 약간의 억울함과 혼란감이 존재했다.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 무섭다. 1년을 쉬고 나니까 또다시 맞이하게 된 24년 50살에는 조금씩 불안과 초조함이 올라왔다.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아닌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치열했던 49살의 연장선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남편과 함께 중년과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 봄부터 방치되었던 빈 땅에 정원일을 시작했다. 타고난 개미 천성은 못 버려서 정원일이 낭만적인 취미를 넘어 전투적인 프로젝트가 되었다. 네 켤레의 작업화가 닳고 디스크가 재발하고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지만 라디오를 옆에 두고 한참 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과 몰입을 맛보는 기회를 얻었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이 기대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서 조금만 더라는 감칠맛을 즐기는 게 얼마만이던가. 2번째 맞이하는 50살 가을에는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말처럼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유예하지 않고 싶다. 또한 행복의 조건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일이 요즘의 내 일상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실 앞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다만 49살에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불안과 무기력으로 받아들였다면 2번 맞는 50살에는 관조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한다. 수동적이고 내향적인 반짝반짝 애청자에서 능동적이고 외향적인 참여자로 역할 전환한 것도 행복의 아이스크림을 충분히 음미하고픈 시도라서 좋다. 네, 오늘 카페인 강별숙님 글이었습니다. 저희 만약에 본 이름이 전부 다 공개되길 원하시면 본문 안에다가 이름을 남겨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별 처리 가운데는 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2번의 근데 50살. 너무 좋네요. 사실 사람에게 잠들기 전 내일 아침이 기대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워서 조금만 더라는 감칠맛을 즐기는 일상.
이 읽기만 해도 참 좋은 감각인데라는 생각이 음. 절로 들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강별숙님이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고 하고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다 이 말 너무 와닿고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내가 내 삶에 음, 들여놓기로 결심하시고 그걸 실행하고 계신 맞아요. 이야기여서 그래서 수동적이고 내향적인 애청자에서 지금 이렇게 직접 에세이를 보내는 오. 외향적인 능동적인 참여자로 역할 전환을 야. 했다까지 너무나 흡족하고 네, 그러니까요. 뭔가 강별숙님의 음. 이 두 번째 50살을 굉장히 응원해 드리고 싶어지는 글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법 제도의 변경으로 같은 나이를 두 번 이상 살게 된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 같은 것들 그런 음, 것들 포착해 보시면 음,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이제 내 삶을 넣어서 음. 이렇게 글 한 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요. 이 두 번의 50살이라고 하셔서 무슨 얘기일까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제 84년생, 74년생, 64년생 분들이 이 일을 음. 다 겪으셨단 말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은 나이를 두 번씩 뭐 모두가 그렇긴 하겠지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음. 그 해와 이제 올해로 나눠서 이야기를 써 주셨구나 해서 되게 즐겁게 읽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지 작가님의 카페인 도장 우리 신민호님과 하승성님이 만들어주신 거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네. 얘기 할 틈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막 대본에 꽝꽝꽝 너무 많이 찍으셨어요. 중독 수준으로.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들려드릴게요.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